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깨 통증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환자분은 여성이신데요. 젊은 여성이십니다. 한 50대 정도 된 5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팔을 잘못 사용을 하셨어요. 팔을 잘못 짚어서 그 이후로 이제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환자분의 모습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치료 전에 팔을 올려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팔을 이 정도밖에는 못 올리셨어요. 지금 치료 전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동작으로 한 분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워드 플렉션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에이비덕션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다. 근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수행이 불능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이제 못 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치료 후에 1시간 치료 후에 이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두 번째 열중 쉬어 동작에서도 팔이 이 정도밖에는 올라가질 않아요. 이제 어깨 쪽에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치료 후에는 지금 이렇게 다시 ROM이 거의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이제 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어떤 그 팔을 잘못 짚고 나서 통증으로 생긴 어떤 LO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혹은 뭐 파열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타박상의 어떤 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숄더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성으로 오는 문제들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변화가 전혀 없다. ROM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영상진단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프시고 나서 거의 한 보름 가까이를 그냥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아보고 또 마사지 잘한다는 데서 이렇게 받아보고 했지만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된 경우인데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핵심 부분들을 치료를 잘 이게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일단 숄더 스티프니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오랜만에 숄더 스티프니스 이 개념으로 접근하고 일단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한번 풀어드려 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숄더 스티프니스하고 풀어준 숄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어깨 과긴장성 혹은 이제 근육의 경직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환자분이 근육이 긴장되고 그다음에 움츠려드는 듯한 그런 부위가 드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휴머럴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휴머럴 헤드 사이 여기에 이제 뭐가 주행하냐 하면 견갑하근이죠. 죄송합니다.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서브스카플라리스인데 제가 지금 같은 색으로만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다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고 요만큼이 이제 휴머럴 헤드라고 하면 여기서 녹색으로 자 여기 이제 인터벌이 있겠죠? 간격 여기에는 뭐 인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연부 조직 여기는 뭐 지방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서 휴머럴 헤드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렇게. 그래서 이 간격 안으로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요렇게 주행을 하죠. SSC인데 죄송해요. 자, 요렇게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다음에 포워드 플렉션 요렇게 할 때 요렇게 이제 수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행을 하죠. 이 기능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타박상이 있는 경우는 팔로 딱 짚었을 때 보통 외력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휴머럴 헤드와 이 사이에 손상이 미세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상이 없다라고 하면 경직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치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근육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뭐냐면 팩머슬이잖아요. 팩머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고 이제 팩머슬을 이제 치료를 하는 장면인데 먼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팩머슬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근육의 과긴장성으로 인해서 근육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있냐? 팔을 올려야 되고 헤드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캡슐과 그 내부에 있는 문제는 크게 지금 작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근육이 겉근육이 팩머슬이 이렇게 헤드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팩머슬은 그 주변을 꽉 붙잡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팔이 올라가야 되는데 팩머슬이 이 부분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엘보가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혹은 포워드 플렉션이 휴머러스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9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제대로 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후처럼 엘보가 익스텐션 되는 게 아니라 엘보가 플렉션 되고 포워드 플렉션, 휴머러스 헤드에 포워드 플렉션의 제한이 같이 오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방법을 적용을 했어요. 먼저 앞부분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밀면서 물론 이제 이 영상과 실제 환자분과 아까 지금 사진으로 본 환자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이제 예전에 제가 자료로 놔둔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치료하면서 이제 풀리는구나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포워드 플렉션의 ROM이 점점 증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 조인트 자체의 어떤 조인트 자체가 지금 굳은 건 아니구나. 이 부분은 지금 근육에 의한 어떤 통증, 그리고 그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회피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깨를 쓰지 않으려고, 그리고 보호 반응으로서 팩머슬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휴머러스 헤드의 움직임이 제한되는구나. 이런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워드 플렉션을 이제 ROM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테레스 메이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프라스피네투스, 이 부분에도 경직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도. 그래서 제 주먹을 이제 피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피스트, 주먹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픽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팔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에이비덕션을 시켜요. 자, 이렇게 에이비덕션을 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휴머러스 헤드가 독립적으로 에이비덕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스카플라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스카플라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테레스 메이저 머슬과 인프라스피네투스 이 부분을 풀기 시작하면 스카플라에 딸려가는 움직임은 줄어들고 휴머러스 헤드의 움직임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적용한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위로 올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이렇게 이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중시어 방법인데요. 자, 열중시어를 했을 때 제가 강의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세이크럼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 세이크럼에 일단 들어오면 스트레칭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손이 여기 세이크럼에도 못 미쳐요. 엉덩이만 살짝 걸쳐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뢰가 숨어 있다. 이 지뢰라는 것은 헤드 자체 주변에 병변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파열을 포함한 그리고 텐디노패시나 텐디노서스와 같은 병변이 숨어 있다. 그거를 일단은 의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치료하자.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팔이 먼저 세이크럼까지는 일단 들어온 상태고 두 번째로 양호했던 부분은 지금 팔꿈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면 바깥 부분 이렇게 옆쪽을 향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과감하게 들어가 볼 만해요. 캡슐 부근, 그러니까 이 근육의 더 심층 부분, 그러니까 캡슐이 무조건 타이트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근육은 기본적으로 깔고 근육과 캡슐 사이 그 안쪽 부분까지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프로즌 숄더 같은 상황이면 엘보 이 끝부분이 여기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팔이 이렇게 안으로 접히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펴져 있는 상황. 자, 이 상황은 일단 캡슐 가까이에 있는 연부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엘보우가 이렇게 바깥쪽을 보고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저는 과감하게 이제 스트레칭 늘려주는 방법을 진행을 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맞게 됐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적용했던 방법은 일단 이렇게 가능한 부분까지 환자분을 열중시어를 시킵니다. 열중시어를 시킨 상태에서 이쪽 엘보우를 이렇게 밀어주죠.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어깨의 뒷부분은 늘어나는 그런 텐션이 가해지게 되고요. 이제 스트레칭이 제대로 이제 먹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초음파로도 확인을 해본, 여러 번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서, 자, 이 방법이 과연 캡슐까지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캡슐을 늘리는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로는. 그러나 텐션이 걸리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어난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길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음파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텐션이 팽팽하게 먹어 있는 상태, 마치 이제 바이올린이나 기타 줄처럼 장력이 걸려 있는 상태까지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에서 열중시어를 해놓고 엘보우를 이렇게 밀었을 때는 지금 여기 프루브에 다 있는 이 부분이 팽팽하게 힘이 실려 있다. 늘어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방법이 캡슐까지 늘려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겉근육, 표면적으로 작용하는 근육들과 그리고 그 근육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그 관절과 근육 사이에,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인대 주변의 어떤 지방 조직들, 그리고 그 지방 조직들이 이제 유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짧아져 있는, 쇼트닝 돼 있는 캡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캡슐을 물리적으로 늘린다. 캡슐을 물리적으로 늘린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분명하게 이 방법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검증이 안 됐어요. 모두 다. 캡슐을 늘려준다. 그러나 타이트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타이트함이라는 건 일종의 분위기다. 그래서 그 어깨 주변의 타이트함, 곽인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래서 지금 총 3가지 방법이네요. 그죠? 이 총 3가지 방법을 뭐 여유 있게 적용하고 뭐 나머지 시간은 뭐 이게 적절하게 이제 1시간의 치료 시간을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의 기둥, 그러니까 지금 3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3가지 방법을 3가지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또 다른 뭐 어깨 근육을 풀어드린다든지 뭐 스카플라를 움직여드린다든지 뭐 이러한 기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종결했고 아까 사진과 같이 이러한 아주 좋은 결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을 잘못 짚은 경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뭐 수개월 동안 이렇게 생긴 문제가 아니고 갑작스레 생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표면 부분에 영향을 줄 확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짚으면은 순간적으로 움츠리게 되고 근육들은 이제 보호 기전이 작용하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는 어떤 가딩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을 때 뭐 100% 여기에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관절의 어떤 각도를 회복하고 또 적절하게 이완 치료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치료사 선생님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좀 유의해서 보시고 또 이런 환자분들이 또 내원하시게 되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자, 이 증상은 먼저 주사를 맞거나 혹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약을 드셔서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적절한 도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버티지 마시고 며칠 지내보고 약 먹으면 풀리겠지, 저절로 풀리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덜 고생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건강한 또 하루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